이번 시간은 상고선과 파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서해 조기잡이의 대표적인 어구가 망선망, 안강망을 포함한 중선망, 답배그물인 정선망 등이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조기어업에 사용되던 어선은 크고 안정적이기 때문에 많은 짐을 실을 수 있고 선원들이 오랫동안 선상생활을 하는데도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선박의 최대 약점은 너무 크고 안정적이기 때문에 기동성이 약하다는 점이었습니다. 어장 위에서 선상생활을 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었지만 어장에서 어획한 조기를 육지까지 운반하는 데에는 적합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한국의 서해는 수심이 얕고 조수간만의 차가 크기 때문에 큰 배가 내륙까지 들어가기가 적합하지 않은 곳이 많습니다. 그러나 조선 후기 대형 어선이 발전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어기 동안 어장에 머물며 계속해서 조기를 어획하게 하는 어선에서 조기를 받아 내륙 포구로 나르던 상고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조선 후기에 많은 사람들이 조기를 먹을 수 있을 만큼 대량 어획이 가능했던 배경에는 최대한 많은 조기를 어획하기 위해 각지의 어선이 조기의 산란처 등에 모여 조업을 하고 또 어기를 늘리기 위해 조기와 함께 북상하면서 조기를 어획하는 원정어업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로 인해 많은 선원이 바다에서 먹을 식량을 챙겨 배에 싣고 다니며 집을 떠나 선상생활을 하는 문화가 생겼습니다. 또 어선이 대형화되어 대형 어선과 그물 어업 기술을 사용해 밤낮으로 조기를 잡으면 이를 받아 육지에서 위탁 판매를 전담하는 객주에게 전달하는 상고선이 있었습니다. 조선 후기에는 어선, 상고선, 객주, 분업 구조가 존재했습니다. 1930년대 후반 당시 주요 어업 근거지, 주변 집산지, 소비지 등을 조사한 자료가 있습니다. 이 자료는 남쪽부터 주요 어업 근거지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살펴보면 전라남도 흑산도, 전라북도 위도, 황해도 연평도, 압록강 하구에 평안북도 대화도 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주요 어장에서 어획된 조기는 가까우면 수십 킬로, 멀면 수백 킬로 떨어진 집산항으로 운반되었습니다. 당시 대표적인 집산항은 전남 목포와 법성포, 전북 군산, 충청남도 결성, 인천광역시, 서울특별시 마포, 평안남도 진남포, 평양직할시, 평북 용암포 등지입니다. 그리고 이곳에 모인 조기는 다시 수은과 유군을 통해 전라도, 황해도, 경기도, 평안도뿐만 아니라 강원도 등의 내륙 각지로 운반되어 소비되었습니다. 위 조사는 서해 조기어업에 관한 것으로 한반도 남해에서 이루어지던 조기어업과 집산 경로는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분량상 이번 수업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 설명하지 않겠습니다만 이 부분까지 포함하면 왜 조기 소비 문화가 한경도를 제외한 전국에서 나타날 수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조기가 북상하며 만들어내는 조기 어장 주변에는 조기를 따라 어선과 상고선이 모여들고 그들을 따라 주막 등의 상업시설이 설치되어 일시적으로 시장을 이루기도 했습니다. 조기 어장 주변에서 고향을 떠나 먼 곳에서 온 다양한 사람들이 만나 자신의 어업 기술을 뽐내며 정보를 교환하고 조기를 잡았습니다. 또 근방 포구에는 일시적으로 포구에 들어가는 어부들을 상대하는 여간 술집 음식점들이 생겼습니다. 조기를 팔아 돈을 번 어부들은 돈을 벌기에 손쉬운 상대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조기가 몰려들면 이전에는 조용했던 바다와 섬도 갑자기 도회지처럼 변화하였습니다. 일제시대에는 이를 가리켜 파시라고 불렀습니다. 파시는 원래 칠산바다를 지칭하는 용어였습니다. 영광 앞바다에 7개의 무인도를 이루는 칠산 주변은 5m에서 10m로 수심이 얕고 조기의 산란장이기도 해서 일찍부터 그물 어업이 발전한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칠산바다 다음으로 유명한 파시는 연평도 근해에 열렸습니다. 연평도 근해를 지키는 신은 인경업 장군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마 특정 신격이 특정 해역을 지킨다는 믿음은 조선시대부터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전국에서 모인 어부들은 연평도에 있는 인경업 장군 신당에 올라 풍어와 안녕을 기원했습니다. 자, 강의의 마지막에 연평도 인경업 장군과 관련된 영상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조기배와 상고선이 조기를 따라 올라가 파시가 형성되는 가장 북쪽은 지금은 갈 수 없는 평북 철산군 앞 대화바다입니다. 대화도 근해는 아주 오래전부터 한국전쟁 전까지 남한의 어민이 조기잡이를 하러 드나들던 어장이었습니다. 조기를 따라 충청도, 황해도 그리고 포구, 주변 포구에서 모여든 어민들이 대화바다에서 어획한 조기는 안주군, 박천군 등의 현대 한국인들이 듣기에는 생소해진 지역으로 들어가 내륙으로 운반되었습니다. 두 장의 사진에는 일제시대를 거치며 대형화된 안강망선이 나와 있습니다.
안강망선은 한 달 중 조수간만의 차가 큰 시기인 사리때에만 조업합니다. 그래서 조수간만의 차가 작아지는 조금때에는 가까운 포구에 들어가 그물을 보수하고 휴식을 합니다. 이 두 사진에서 조금때 안강망선이 연평도와 압록강 주변의 용안포에 들어와 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20세기 중반까지 어선, 상고선, 객주 분업 구조를 통해 조기가 전국으로 유통되고 있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그런데 서해에서 활약하던 조기잡이용 대형 어선은 1960년대까지 대부분 동력화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본래 서해 어선은 육지와 어장을 오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남바다 위에 떠서 조업에 전념하는 전략을 취하였습니다. 앞서 설명했듯이 어선의 목적이 신속한 이동이 아니라 안정적인 조업이었기에 이를 보완해 육지와 어장을 신속하게 왕복하며 조기를 운반해주고 또 육지에서 필요한 물품도 구입해다주는 상고선이 필요했습니다. 상고선은 어선으로부터 어획물을 매입해 더 좋은 가격을 쳐주는 포구로 가져가서 조기를 판매하고 식자재, 땔감, 소금 등 어선이 필요로 하는 물자를 공급해 주었습니다. 한국 서해에서는 자연히 어선의 동력화보다는 상고선의 동력화가 먼저 이루어졌습니다. 사실 어선, 상고선, 객주의 분업 구조를 통해 조선 후기에 형성된 조기의 전국 유통망에서 가장 흥미로운 사례는 빙장선입니다. 빙장선은 선어의 장거리 운반을 위해 얼음을 싣고 다니는 상고선을 말합니다. 1900년대 한강 유역에는 매년 변동은 있었지만 100여 곳의 빙고가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조선 말기 일본인 보고서에 따르면 본래 빙장선이란 군가, 아문, 부호 등이 어장에서 어획물을 운반하기 위해 마련한 것인데 점차 민영화되어 당시에는 이미 상인들이 운영하고 있었다라고 하였습니다. 1908년 보고서에 따르면 당시 서울 마포 부근에서 활동하던 상고선은 160척 정도였었는데 이 중에서 90척이 빙장선이었습니다. 빙장선은 대개 쌀 150석에서 300석을 실을 수 있었으며 승선 인원은 8명에서 10명이었습니다. 쌀 300석을 싣는 경우 조기가 10만 마리에서 16만 마리 정도 적재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빙장선은 가까운 황해도는 물론이고 전라남도 군산 앞바다, 전라남도 칠산탄, 즉 칠산 바다까지 왕복하며 물고기를 운반해 판매하였습니다. 빙장선의 활동 시기는 음력 3월부터 9월까지였습니다. 90척의 빙장선 중에 20척은 조기를, 22척은 도미를, 18척은 준치를, 30척은 민어를 실어 날랐습니다. 반면 비빙장선 70척은 이른 봄철에 어획되고 소금에 잘 절여 부패되지 않는 조기만을 실어 나누는 상고선이었습니다. 상고선이 마포에 실어온 어물은 경성을 중심으로 약 80km 내에서 소비되었습니다. 한성의 빙장선이 조기를 매집하기 위해 전라북도 계야도, 죽도보다 훨씬 이남이고 서울에서 무려 500km 떨어져 있는 전라남도 칠산바다까지 왕래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조기는 봄철에 서해에 어디서나 어획이 가능한 어종입니다. 다만 조기가 북상하는 시기에 따라서 어획 시기가 약간씩 달라질 뿐입니다. 예를 들어 칠산 바다에는 황해 연평도보다 약 한 달 정도 빨리 조기가 회유하기에 어장도 한 달 정도 빨리 형성됩니다. 즉 빙장선이 가지 않아도 15일에서 20일 정도만 기다리면 서울에서 가까운 황해도 연평도 근해에서 조기를 어획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20여 척의 빙장선이 칠산바다까지 내려간 것은 조기를 매입하여 2, 3주 정도 더 빨리 서울시장에 공급하기 위해서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조기를 좀 더 빨리 공급하기 위해 겨울철 빙고에 보관해둔 얼음을 꺼내어 실은 빙장선 20척이 500km 떨어진 전남 칠산바다까지 내려가 약 260만 마리의 조기를 매입해 왔던 것입니다. 칠산바다의 어기가 1개월에서 1개월 반임을 감안하면 빙장선이 칠산바다를 왕복할 수 있는 횟수는 1, 2회에 불과합니다. 도대체 어떤 이익이 있었기에 냉장고도 없던 시절에 얼음을 싣고 빙장선이 조기를 사러 칠산바다까지 왕복했던 것일까요? 당시 매수 가격과 판매 가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어장에서 보통 10마리에 8에서 12전에 매수되는 조기의 경우 비냉장은 9에서 22전, 냉장은 20에서 32전에 판매가 가능함을 알 수 있습니다. 단순 계산으로는 빙장선의 이윤이 비빙장선에 비해 167에서 170 정도로 170% 정도로 높았습니다. 그러므로 빙장선은 오히려 시세 차익을 노린 상업활동이었다라고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전남 칠산바다는 황해도 연평도에 비해 어기가 약 한 달 정도 빠릅니다. 염장선이나 빙장선은
한성에서 14일에서 15일 걸리는 전남 칠산 바다에 가서 조기를 실어오면 황해도 연평도 어장에서 매입한 조기보다 한 달 정도 먼저 시장에 출하해 비싼 값으로 팔 수 있게 됩니다. 마치 겨울철이 되면 따기가 나오지만 비닐하우스를 만들어 조금 더 빨리, 조금 더 오래, 조금 더 비싸게 팔려고 하는 농가의 전략과 일치합니다. 이러한 조기 빙장선은 조기에 대한 강력한 선호가 없었다면 존재하기 어려운 생업 형태였다라고 생각됩니다. 자, 지금까지 조선 후기부터 20세기까지 조기 어업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조기는 단순히 색업에 그치지 않고 신과 인간, 인간과 인간 사이를 연결하는 다양한 의례적 관행에 관여하였습니다. 서해의 대형 어선 어업은 많은 자본을 투자해 짧은 기간 큰 돈을 벌어들이는 어업이었던 만큼 풍어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을 담아 백고사를 지냈습니다. 자신이 속한 공동체나 어장을 지키는 신의 가호를 빌기도 하였습니다. 많은 어민이 조기를 쫓아 낯선 곳을 다니며 장기간 선상생활을 하였던 만큼 협업이 필요하였습니다. 또 조기를 받아가는 상고선이나 육지의 객주와의 신뢰관계도 중요하였습니다. 객주들은 선주와의 관계를 돈독하게 하기 위해서 명절이면 선주에게 뱃사람들의 안전과 풍어를 기원하기 위해 배 고물이나 이물에 다는 삼색 혹은 오색으로 만든 깃발인 백기를 선물하기도 하고, 어선이 포구로 들어오면 객주들이 숙식을 제공하고 추락고사에 비용을 대기도 하였습니다. 전라도 서해안에는 새로 잡힌 조기를 조상신에게 바치는 관행이 있었습니다. 조기는 조상신과 후손을 연결해주는 물고기이기도 하였던 것입니다. 굿의 첫 순서는 산거리, 산신 할아버지에게 굿을 한다. 무당은 배 이름을 일일이 읊어가며 산신에게 풍어와 안전을 위한 축원을 한다. 해주고 하고 사고 수없이 막아주고 기계에도 사고 없고 엔진 브레이크도 사고 없고 도와주고 예 혼자다 오는 배에도 다 오는 가제수도 막아주고 무당은 마을 주민 모두가 평안하고 무탈하게 도와주겠다는 공수를 내린 후 다른 신을 모시기 위해 옷을 갈아입는다. 용장군 거리, 바다에서 싸우다 돌아가신 장군들을 모시는 곳이다. 이처럼 무당은 굿거리가 바뀌고 모시는 신이 바뀔 때마다 그 신을 상징하는 옷으로 갈아입는다. 굿의 마지막, 무당은 선조들의 배 이름이 적힌 종이를 보며 일일이 축원을 해주고 쌀점을 쳐준다. 지금은 조기 대신 꽃게잡이를 하고 있는 연평도에 모든 어부들이 풍어를 이루길 신에게 정성으로 빌고 있는 것이다. 손에다 싹 이거 갖고 내려가야지. 다음날 마을 풍물패 흥겨운 연주가 연평당제가 열렸음을 알린다. 마을 노인들로 구성된 풍물패는 재물을 장만한 어민회 부회장 내서 한바탕 신명나는 풍악을 울린 후
오색기를 들고 당제가 열리는 임경업 장군 사당으로 향한다. 마을에 큰 잔치가 열렸음을 알리기 위함이다. 굿이 열리는 임경업 장군 사당에는 어제보다 더 많은 깃발이 놓여 있다. 만선을 상징하는 오색기. 굿이 열리는 사당의 가장 가까운 곳에 자신들의 깃발을 꽂아 신의 복을 받아 만선의 꿈을 이루겠다는 선조들의 소망이 담겨 있다. 굿의 시작부터 끝까지 풍물패의 연주는 끊이질 않는다. 흥겨운 연주와 노랫가락이 굿의 활기를 불어넣는다. 굿상의 제물은 어제 올렸던 편만 그대로 두고 새로 장만했다. 다만 임경업 장군 굿상에 올려지는 과일은 어제와 달리 푸짐하게 준비했다. 본격적인 굿의 시작에 앞서 무당이 향을 들고 당 주변을 돈다. 신성한 굿당에 부정한 것들을 물리치고 당 주변을 정화시킨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열리는 새해를 맞이하여 소망을 청하옵니다. 사자손손 풍요롭게 살게 해주신 한 해와 같은 은혜와 수년간 연평도 어민들의 풍어를 구가할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신 은혜에 깊이 머리 숙여 격에서 모여사옵니다. 엎드려 청하오니 금년에도 조용한 바다에서 만선의 깃발을 휘날릴 수 있도록 보살펴 주시기를 온 주민과 함께 기운을 드립니다. 연평도 어장을 관장하시는 영험하신 능력으로 어리석고 힘없는 우리 백성들을 보살펴 주시옵소서. 울리는 새해 아침 연평도 어민 일동이 청하옵니다. 연평도 어민회장과 연평지부 이사가 마을 주민들을 대표해서 축문을 낭독했다. 연평 어민들을 바다로부터 보호하고 만선의 꿈을 이루게 해달라는 주민들의 마음이 짙게 배어 있다. 많은 사람들이 섬을 떠나고 무속신앙의 배격으로 풍어제가 많이 간소해진 것은 사실이지만 그래도 풍어를 향한 어민들의 기원은 변함이 없다. 마다 서는 달마다 상관없이 도와주시고 다 도장원만 시켜줘요. 식욕 없고 니도 없고 이쁘라게다 웃음으로 연락하고 있습니다. 나는. 어제와 달리 많은 사람들이 굿에 참가하기 위해 모였다. 1년에 한 번씩 열리는 풍어제는 곧 마을잔치다. 아직까지 추운 초봄인데도 불구하고 사당 앞에는 일찌감치 잔치상이 벌어졌다. 모처럼 연평도가 활기에 넘친다. 가오리 붙인 거. 오늘 늦게까지 술 먹고는 딱 떨어도 내 머리맡에 딱. 아무도 승등 내야지. 마을 풍물패도 깃발 앞에 작은 상을 차려놓고 마을의 안녕과 풍어를 기원하는 작은 고사를 지낸다. 뭐 너무 욕심하고 그것이면 한 2억씩만 불러야 주죠. 올해 복을 그냥 하는 남자가 있는지도 그것이요.
10여 년 전만 해도 풍물패의 장단과 함께 대규모의 풍어제가 열리곤 했다. 굿의 흥을 돋우고 잔치를 신명나게 이끌어 고맙습니다. 잘 받으시고 이번에 아주 연평도 바다에 이름나고 소문나게 도와줘요. 고기 많이 잡았다고 이름나고 전국 가라리만 사슬 세우기가 끝난 후 당 앞에 매달아뒀던 깃발을 사당 안으로 갖고 들어간다. 만선을 상징하는 깃발에 임경업 장군의 복을 받기 위함이다. 양양으로 3월 초에다 나간다고 하니 나오는 태국시간 도시를 가져서 선주들마다 나오신 거 지키게 도와주고 기계에도 사고 없이 도와주고 뇌에도 사고 없고 뇌에다 화적은 더 막아주고 다 인간의 낙찰 없이 도와주고 다 이번에 이정성 받고 장군님들이 도와주세요. 나 어느 배는 돕고 어느 선수는 안 돕겠나다. 복을 줘도 같이 주고 명을 줘도 같이 줘서 이번에 이정성 받고 내년엔 다 다시 해서 다 올해 고기만 많이 잡게 도와주면요. 내년엔 가서 다 대로 대령한다고 하니 장군님들이 이번에 뭔가를 좀 보여주시고 고기 좀 많이 잡게 대형평도 바닥에 선수들 다 끌어다 줘봐요. 에휴 그래 그러면은 내년에 가서 너 하겠냐 이놈들. 내년에 크게 해주냐고 얘기해요 선수가. 그러다 너희들. 내년에 크게 세상에. 해주냐고 대답해. 내가 올해는 작년보다 낮게 잡아주마. 네 고맙습니다. 작년보다 낮게 잡아주마 걱정하지 마. 웃음꽃 피게 도와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고맙습니다 장군님. 배도 사고 없고 인사 사고도 임 장군은 올해 굿이 간소하게 열리는 것에 대해 섭섭함을 나타냈다. 내년엔 크고 성대하게 굿을 치르겠다는 주민들의 말을 듣고 고기를 많이 잡게 도와주겠다는 공수를 내림으로써 굿거리는 끝을 맺었으나 어제 오늘 굿거리 내내 모든 신들은 굿이 간소하게 열림을 서운 저놈들이 두 가지 잘 나간다.